제빵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믹싱 부분입니다. 여름철하고 겨울철에 믹싱할 때 상당히 많이 혼란스러워 하시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방법으로는 겨울철에는 중탕을 해서 온도를 맞추는데 그런 부분도 상당히 좋지만 믹서볼을 따뜻한 물에 이렇게 닦아서 온도를 올려서 사용하는 것도 좋고요. 훅이나 휘퍼 같은 경우도 따뜻한 물에, 뜨거운 물에 한번 이렇게 닦아서 사용하면은 훅의 온도도 올라가기 때문에 반죽 온도 맞추기가 쉬울 겁니다. 제과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여기 요구사항에 반죽 온도가 써져 있습니다. 24도 표준으로 하시오, 27도 표준으로 하시오, 그다음에 비상 스트레이트법은 30도 표준으로 하시오 이렇게 써져 있을 겁니다. 빵 같은 경우는 반죽 온도를 맞추려다 하다 보니까 중간에 믹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온도계를 꽂아서 온도를 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따뜻한 물로 중탕을 하는데 고속으로 믹싱을 하면은 마찰열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온도 조절을 하기가 조금 쉽고요. 예를 들어 온도가 많이 올라갔으면은 빨리 꺼내서 1차 발효 시간을 조금 조절해 주는 게 좋습니다. 비상 스트레이트법을 보면은 반죽 온도는 30도지만 발효 시간이 짧게 형성되어 있는 것처럼 일반 빵에 내가 반죽 온도가 높게 올라갔으면은 1차 발효 시간을 좀 줄여서 나머지 작업 시간을 좀 조절해 주는 것이 조금 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1차 발효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효실은 아무래도 시험장에서 세팅을 해 놓기 때문에 본인 번호에 맞는 공간에다가만 잘 갖다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발효실이 양문형이 있고 문이 하나 있는 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문형을 쓰실 때에는 번호대로 1번부터 5번까지 쓰시는데 많이 하는 실수들이 그겁니다. 첫 번째 분이 넣어놓고 그 다음에 닫고, 두 번째 분이 믹싱이 다 돼서 놓고 닫고, 세 번째 분이 믹싱해서 다 놓고 이렇게 하고 나서 다섯 번째 분까지 들어간 다음에 첫 번째 분이 발효가 다 됐는지 확인하러 갑니다. 발효실 문을 자꾸 열고 닫고 열고 닫고 함으로 인해서 시간이 더 늘어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상당히 주의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제품은 식빵 제품입니다. 보통 식빵 제품 분할할 때 이렇게 반죽이 나오면은 저희가 개수가 있습니다. 요구 수량에 보면은 그 수량에 맞춰서 칸을 이렇게 나눠서 저희가 원하는 크기대로 분할을 하면은 조금 더 빨리 분할을 할 수 있을 겁니다. 플라스틱 카드를 쓰실 때에는 오목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목한 부분은 반죽을 긁어낼 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평평한 부분이 있습니다. 평평한 부분은 반죽을 자르는 용도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둥글리기 하고 중간 발효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둥글리기는 이쁘게 해서 놓으면 되고 양이 많은 당과자나 중량이 적은 제품들을 분할할 때는 순서대로 배열해 놓고 그 이제 순서대로 배열한 시간을 잘 체크한 다음에 작업을 바로 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요구 수량에 맞춰서 12개면 12개, 8개면 8개 또는 24개면 24개 요구사항을 잘 보고 요구사항에 맞는 조건으로 제품을 둥글리기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분할하고 둥글리기 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처음에 분할해 놓은 거를 놓고 마지막에 분할한 기준으로 10분에서 15분 정도 중간 발효를 시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처음에 했던 거랑 마지막에 했던 차이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숙련도가 있지 않는 이상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성형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구사항에 보면은 몇 개를 성형하고 남은 거는 감독위원의 지시에 따라 별도로 제출하시오라고 써져 있는 품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수험자들이 많이 하는 실수가 이런 거입니다. 처음에 했던 반죽하고 나중에 했던 반죽 중에 이쁜 거를 골라서 팬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처음에 했던 거랑 나중에 했던 거랑 발효 시간이나 발효 상태가 차이가 납니다. 가급적이면은 12개를 성형하여 제출하시오 또는 24개를 성형하여 제출하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처음에부터 24개를 하고 먼저 발효실에 넣어놓고 나머지는 성형해서 요구하는 곳에 넣거나 아니면 성형하지 말고 반죽 상태로 넣으라고 하면 반죽 상태로 그냥 갖다 놓기만 하면 됩니다. 이쁜 거를 고르려고 하다 보면은 성형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처음에 성형했던 거는 실온에서 오래 있다 보니까 빵이 마르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팬닝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수량에 맞춰서 팬에다가 팬닝을 하면 되는데 12개짜리 놓는 팬닝 방법 또는 10개짜리 놓는 팬닝 방법, 9개짜리 놓는 팬닝 방법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요구사항을 잘 보시고 요구사항에 맞춰서 두 팬을 사용하면 두 팬에다가 전량 사용하여서 팬닝 하시면 되고요. 팬닝이 끝나시면은 발효실에 바로 넣어주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그 점 유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차 발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 발효는 앞에 공정 시간을 잘 체크를 한 다음에 2차 발효는 충분히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성형하는 시간이 모자라서 2차 발효를 짧게 가져가면은 나중에 제품이 안 좋게 나오는 영향을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발효 시간은 충분히 가고 오히려 시간을 줄일 거면은 중간 발효나 1차 발효에서 시간을 줄이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빵은 2차 발효 시간에 오븐을 세팅해도 오븐 온도를 세팅해도 무관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굽기 부분인데요. 굽기 부분에서 많이 하는 실수들은 온도를 잘못 맞추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책도 다양하게 나와 있고 정보도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 내가 보는 시험장의 오븐이 어떤 거인지 또는 시험 봤던 사람들이 알려주는 정보들을 조금 잘 숙지하고 있다가 또는 내가 한번 봤던 시험장은 어떤 오븐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다음에 가서 보거나 여러 번 봤을 때 그 오븐에 조금 익숙해져 있으면은 조금 더 시험 보기가 편할 것 같고요. 가급적이면은 장시간을 굽는 것보다는 정확한 온도랑 정확한 시간을 맞춰서 반죽 상태에 맞춰서 굽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5분까지 끝나면은 제출을 해야 됩니다. 지정된 장소에 지정된 팬을 사용하셔서 완성품을 옮겨 놓고 제출하는 시간까지가 작업 시간입니다. 오븐에서 빼는 것이 종료 시간이 아니라 제품을 옮겨서 지정 장소에다가 제출하는 것까지 완료되는 시간입니다. 제과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과는 시작하시기 전에 하셔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븐 예열, 그 다음에 가루재료 채치기, 그다음에 팬 준비, 이렇게 세 가지는 꼭 먼저 하셔야 됩니다. 제과에서 많이 하는 실수들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입니다. 초코머핀 같은 경우는 초코칩은 제품 내부에 골고루 분포되게 하시오라고 써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수험자들이 배우는 곳에서 이쁘게 보이려고 위에다 토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연습을 할 때 쓰는 방법이고요. 시험은 이 요구사항에 맞춰서 꼭 안에 골고루 분포되게 반죽에 섞어줘야 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브라우니 같은 경우는 호두 일부를 반죽에 섞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호두 윗면에 토핑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호두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간혹 반죽 내부에 안 섞고 토핑만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주걱은 파운드 케이크하고 가을 케이크를 사용하기 위한 주걱입니다. 그래서 파운드 틀에 맞춰서 잘라서 사용한 주걱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으면 이런 거를 활용하면은 조금 더 작업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팬닝 시 가급적이면은 짤주머니를 이용하여서 팬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이 재단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이를 보시면은 이렇게 거칠거칠한 면이 있고 반듯반듯한 면이 있습니다. 사용하실 때 반죽이 닿는 부분은 반듯반듯한 면이 닿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칠거칠한 면이 닿게 되면은 수분이 빨리 빠져나가서 주름이 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원형팬입니다. 원형팬 높이는 약 4.5c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종이를 자르실 때 전체 높이 7cm 정도로 잘라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 주름을 잡아서 자르는 종이는 별도로 계산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험장에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종이가 큰 종이가 있고 조금 작은 종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노란색인 노르지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사용할 때 보통 여러분들이 교육기관에서 배운 대로 4번을 적게 돼서 사용하게 되면은 상당히 큰 경우가 생기고요. 엄청 크죠. 그 다음에 작은 종이로 하게 되면은 2번 잘라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장마다 종이 사용하는 거랑 펜 사용하는 게 다르다는 거 꼭 주의해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 위생 및 정리정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위생에 보면은 위생복 상하의는 흰색 앞치마로 대처 가능입니다. 그 다음에 위생모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실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꼭 위생모 이런 거나 김치망 또는 김치망을 대처할 수 있는 흰색 모자 이런 건 꼭 착용해 주시고요. 가운하고 앞치마는 꼭 이렇게 흰색으로 된 거를 착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험장에 오시면은 수험자분들 중에 윗단추를 이렇게 열어놓고 시험을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감점 사항이 될 수 있으니까 조금 주의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험 보러 오시면은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소매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소매가 있는데 소매를 걷지 않고 팔꿈치까지 걷지 않고 이렇게 작업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밀가루나 아니면은 다른 기구들이 소매에 묻어서 제품에 묻어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소매가 이렇게 짧은 이유는 오븐 보실 때 위험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오븐 볼 때는 소매를 가급적이면 내려서 쓰고, 여러분들이 작업하실 때는 소매를 최대한 팔꿈치 이상까지 걷어서 이쁘게 걷어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복장 부분에서 슬리퍼를 신고 오거나 아니면 짧은 치마를 입고 앞치마로 가리고 오거나 또는 트레이닝복을 입고 오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개인 위생이나 개인 복장에서 조금 감점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험 보시기 전에 인터넷 사이트에 확인해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보는 시험장에 대한 정보들이 요즘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하시고 기계나 환경, 오븐, 상태 등을 복합적으로 정보 공유를 하면서 어떤 제품이 나왔고 어떤 제품들이 나오고 있고 이런 것들을 조금 알고 있으면은 나중에 시험 보실 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외에 궁금한 사항들은 댓글 달아주시면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